오세훈 페미손절. 대놓고 20, 30대 남성들에게 오세훈을 찍어야 된다 라는 영상을 올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페미니스트 시장 오세훈 이야기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보배드림에서 치매 할아버지를 찾는다는 게시물을 봤어요. 대전 탐방동에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할아버지 얼굴 유심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올라온 글인데 아직 찾았다는 글이 없어서 저도 사진 올립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분을 보신 분은 대전 둔산경찰서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 일 없이 잘 찾았다는 소식 빨리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20, 30대 남성들이 민주당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이유는 민주당은 페미정당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페미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다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페미들의 폐악질에 대해서 진짜 질려있는 사람이고 얘네들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20, 30대 남성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페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페미 문제 때문에 민주당에게 등을 돌린 20, 30대 남성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페미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페미로부터 자유로운 정치 집단은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페미들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전 세계가 페미들 때문에 시끌시끌하고 피곤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성들의 표를 위해서 여성 정책을 너도 나도 내놓고 있죠. 자, 여성 정책을 내놓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소외되고 있는 남성들, 이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 여성들에게만 그런 우대 정책을 주는 것일까? 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특히나 지금의 20, 30대 남성들은 그 어떤 상대적 혜택도 받지 않고 자란 세대들이거든요. 좋은 일자리는 들어가기가 어렵고 경쟁은 치열하고 취업이 힘듭니다. 이런 와중에 여성 할당제, 여성 우대, 가산점 이런 거 보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20, 30대 남성들의 박탈감을 파고드는 반페미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 선봉에 서 있는 유튜버가 바로 뻑가죠. 페미를 비판하면서 20, 30대 남성들의 가려운 부분, 아쉬운 부분, 답답한 부분들을 정말 시원하게 긁어주면서 성장했습니다. 근데 뻑가의 영상을 보면 페미를 까다가 결국은 문재인, 이런 식으로만 갑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페미 정책을 쓴 것도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함께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짐이라고 다를까요? 뻑가 유튜브 채널에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오세훈 페미손절. 대놓고 20, 30대 남성들에게 오세훈을 찍어야 된다 라는 영상을 올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사실일까요? 지난달 26일 서울시에서 보낸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5가지 생활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외모 신체에 대한 비유나 평가 NO,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NO, 성차별적 농담 NO, 뭐 이런 거죠. 서울특별시 여성권익 담당관. 자, 이 문자를 받아본 20대 30대 남성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세훈이 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똑같잖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오세훈의 대표 공약입니다. 여행 프로젝트. 여성이 행복해지면 도시가 행복해지고 나라가 행복해진다. 여성 행복 2.0 프로젝트를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성 비대면 탄력근무 활성화 기업에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서울 여성 장롱 자격증 되살리기 등의 프로그램을 강화해 서울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20대 이상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 관련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과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여성 안심주택 공급,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 이게 오세훈의 공약입니다. 정책이에요. 이런데도 뻑가는 오세훈 페미 손절이라는 영상을 올려서
대놓고 선거운동을 한 것이죠. 자, 이건 1월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직장 내 양성평등을 강조하면서 여성 비율 의무화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 간담회를 하던 사진입니다. 국민의힘 직장 내 양성평등 강조, 여성 비율 의무화 도입 필요. 국민의 짐이라고 해서 페미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부산시장 박형준은요, 부산의 여성정책 총괄 여성부시장 신설, 이걸 주장을 했어요. 시정에서 양성평등 의지를 높이고 여성정책 비중을 높이며 관련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여성부시장제를 적극 추진한다. 자, 이건 국민의 짐 강령이에요.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자, 여기를 보시면 정치를 비롯한 공적 영역의 경우 성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남녀 동수를 지향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한다. 사회 전반의 성인지 교육이 현실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지금 국민의 짐의 정당 강령입니다. 자, 이건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우리 당은 여성이 득세하고 독식해야 집권이 가능한 정당. 유권자 절반이 여성이고 그 절반 여성 마음만 사면 집권되는데 우리가 아쉽게도 민주당보다 덜 지금까지 여성 친화적인 것 같다. 자, 페미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반페미 유튜버라는 사람들은 페미를 비판하면서 페미를 후드려 패다가 갑자기 반문재인, 언제나 반문재인, 반민주당 이렇게만 흘러가요. 그리고는 대놓고 오세훈 페미 손절, 이렇게 선거운동까지 해줍니다. 저 뻑가라는 유튜버는 거의 100만에 가까운 구독자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요즘은 영상마다 거의 100만 가까운 조회수가 나옵니다. 페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시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페미 문제가 마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만의 문제인 것처럼 선동하고 호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걸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반페미 유튜버들, 이들에게 이 페미 척결은 목적일까요? 수단일까요? 대부분의 반페미 유튜버들은 페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돈벌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은 페미들과 20, 30대 남성들의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리해요. 돈이 됩니다. 정말 페미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는 사람을 잘 걸러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대부분의 반페미 코인을 타는 유튜버들은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20, 30대들의 남성의 마음을 파고든 다음에 갈등과 분열, 혐오를 조장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페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준석이 떠오르고 있죠? 반페미의 선봉에 서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준석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 페미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이준석도 갈등을 먹고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정치인이죠. 만약에 이 페미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준석에게는 엄청난 업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반페미 유튜버들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유튜버들은 이 갈등이 끝나면 돈벌이가 사라지지만 이준석은 이 갈등을 끝내면 영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페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할지도 모른다. 저는 이런 기대를 조금은 걸고 있긴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해주는 반페미 유튜버들, 그들이 과연 이 페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지, 아니면 갈등과 분열, 혐오를 부추겨서 돈벌이에 활용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고 제대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페미니스트 오세훈 시장 이야기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